오늘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일입니다. 많은 국민께서 이번 재판 과정이 과연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제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비약과 정치적 해석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주신 SNS 질문에 답하느라 이번 설은 차례도 못 지내고 과로사할 뻔했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는데 대통령의 SNS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환율도, 물가도, 그리고 일자리도 담겨야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관세입니다. 왜 이렇게 트럼프 앞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대표도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SNS로 소통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 협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북한 심기 살피기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김여정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엄포를 놓으니까 선제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을 복원하고 북한이 깨뜨린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우리만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무인기를 날린 우리 국민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하고 대북 무인기 금지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저자세를 지적하는 언론의 비판에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국가안보는 환심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아닙니다. 국민은 저자세도 고자세도 아니고 당당한 자세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위조에 의한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신분증 위조업자나 업주를 속인 청소년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돌아갑니다. 위조 신분증에 속아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대다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3만 원이면 위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는 요지경 세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분증 위조업자들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도 강력한 주의 촉구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560만 자영업자들의 생활 피해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정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부동산 정책 말 바꾸기가 계속됩니다. 집 한 채 있는 서민의 목을 잽니다. 실거주자들까지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실태는 과연 어떤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청와대 비서관의 약 80%에 이르는 140여 명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167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25명이 다주택 보유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고위직이 보유한 아파트 중 3분의 1 이상은 강남 3구와 마용성에 위치합니다. KB 부동산 시세 기준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지난해 신고했던 아파트 167채의 가격은 약 2,434억에 이릅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는 2,828억 원에 이릅니다. 1년 새 평균 16.3%가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서럽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처럼 서민만 때려잡고 민주당 고위직들은 정작 돈장치를 벌이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볼 것입니다. 야당 대표의 95세 노모가 살고 있는 시골 주택으로 엄한 시비 걸지 말고 이재명의 분당 로또 재건축 아파트와 이재명 정권 고위직이 보유한 다주택부터 처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일입니다. 많은 국민께서 이번 재판 과정이 과연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제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비약과 정치적 해석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형사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 되거나 정치 논리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2월 민주당은 기어코 내란 재판부 특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사법 절차를 급조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재판 결과를 짜집기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원칙 아래 사법의 정치화를 시도하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이신 지기현 재판관님을 비롯한 대한민국 재판관님들의 법리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던 이재명의 재판은 모두 중지된 상태입니다. 누구에게나 법이 공평한 세상, 대통령도 법 앞에 공평한 세상, 우리들이 원했던 세상입니다. 대한민국 법치 바로 세웁시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또 한 번의 묵직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생명력은 합리적 이성과 절제된 감성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 시스템이 그 핵심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새로운 형태의 독재 권력과 그 독재 권력에 편승한 세력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일부 사법 시스템이 과도한 감성으로 주홍 글씨에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1967년 동백림 사건, 1968년의 통역당 사건, 1975년의 인혁당 사건 등을 기억합니다. 그때의 권력에 굴복했던 사법 정의는 훗날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꽤 있습니다. 과거의 사법 시계는 타의에 의해 멈춰졌지만 지금의 사법 시계는 일부지만 스스로 멈춰서 있기에 더욱 가슴이 아프고 암울합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과거와는 달리 멈춰진 시계에 대해 알리는 기능조차 고장난 현실입니다. 오늘 오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험난한 시련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재작년 12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양극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고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으며 아닌 것을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을 둘러싼 여러 여건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부족한 내부의 몇몇과 당 밖의 과도하고 편향된 의견이 이기는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노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일부의 극단적 주장 또한 우리 당의 확장성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597년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지휘한 조선 수군은 일본군에게 대패하며 괴멸됩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인 원균을 발탁한 임금 선조의 패착이었습니다. 칠천량 해전은 한국사 5대 패전 중 하나입니다. 대패 이후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의 거센 물살과 조류를 냉정하게 읽어낸 후 대담한 작전을 세워
명랑해전을 준비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명랑해전에 임한 이순신 장군은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군을 대파하며 정유재란의 판세를 뒤집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냉철하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얼음과 같은 냉정함으로 판단하고 용광로처럼 뜨겁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께 호소드립니다. 가장 급한 불부터 먼저 꺼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잠깐 뒤로 미룹시다. 우리가 뭉쳐야 단단해집니다. 그래야 신독재 시대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